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의 광주TV의 광주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단위 5%를 최저로 보증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연금보다는 산수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계산 수식이 좀 나오거든요. 오늘 내용은 우리 고객님께서 영상 요청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수식에 대해서 영상 요청을 한 이유는 이 마지막 이 항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연금 기준금액이 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거고요. 연금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월 적립식과 일시납을 나눠서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 보면은 단위 5%가 어떻게 쌓이는지에 대한 구조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선납을 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연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진 않죠. 이 내용까지도 검토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신 겁니다. 오늘 그 깊이 있는 공부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연금 기준금액이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연금 기준금액, 연금 바구니라고 제가 쉽게 정의를 좀 했는데, 전통형 연금과 단위 5%를 최저로 보증하는 연금의 바구니의 사이즈가 다르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금리형 연금이나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은 연금 바구니를 쌓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고객이 불입하는 보험료가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복리로 불이가 되거나, 또는 고객에 불입하는 보험료가 펀드에 투자돼서 나오는 수익률로 불이가 돼서 바구니가 쌓이죠. 이렇게 바구니가 쌓입니다. 이 쌓이는 바구니는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나이대로 탁 나눠서 연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단위 5%를 최저로 보증하는 연금에서는 연금 바구니가 단위 5%로 적립이 되죠. 계속 적립이 됩니다. 이 적립됐던 연금 바구니는 장기유지 가산율과 평생연금 지급률이 합산이 돼서 연금액으로 산출되는데, 전통형 연금은 금리든 수익률이든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단위 5%를 최저로 보증해드리는 이러한 연금은 바구니의 변동성이 없지요. 단위 5%로 계속 적립이 되니까 연금 기준금액이 바로 이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이 바구니가 쌓여있는 크기를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 연금을 산출하는 기초 베이스 자산이 되잖아요. 자, 월 적립식으로 가입을 하셨을 때 연금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제가 기준은 이렇게 들었어요. 40세 남성이 월 100만원씩 10년간 불입하고 65세 때부터 연금을 지급받겠다라는 가정하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요. 월 적립식은 말이죠, 계산기를 2번 계산하셔야 됩니다. 2번. 10년이라고 하는 불입기간의 계산 수식과 10년 납입이 끝난 이후에 거치하는 수식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검색창에서 단위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월 적립금액 100만원을 적립기간 10년에 연이자율 단위 5%로 비과세로 계산을 싹 하면 원금은 1억 2천인데 10년간 해당되는 단위 5%에 대한 이자가 3,025만원이 산출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가 바로 10년간 불입을 하셨던 불입기간 안에 이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계산식은 10년간 납입이 끝났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의 이자는 이만큼 쌓였는데 10년 이후부터는 원금 1억 2천이 15년간 예금으로 쌓이죠. 40세 남성이 10년간 불입하면 50세,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으시면 거치기간이 15년이니까 1억 2천만 원은 이제는 적금이 아니라 예금으로 단위를 계산해야 되겠죠. 1억 2천만 원을 예금기간 15년으로 연이자율 단위 5%로 싹 계산을 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2억 1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불입하셨던 그 10년 기간 동안 쌓인 이자 3,025만 원, 그리고 불입이 끝난 이후에 60세까지 예치가 되는 그 예금에 대한 이자 합산 2억 1천만 원을 합했을 때 2억 4,025만 원,
연금 기준금액이 산출되게 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셈법이 어렵진 않으시죠? 이번에는 일시납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이 연금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월납이 아니라 일시납이죠. 40세 남성이 일시납으로 1억 원을 예치하고 65세 때 개시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시납으로 한 번만 딱 불입을 했기 때문에 계산기는 그냥 한 번만 두드리시면 되겠죠. 예금으로 1억 원을 불입을 하고 예금 기간은 25년. 왜 25년이겠어요? 40세 남성이 65세 때 개시를 하기 때문에 거치 기간 25년으로 단리 5%를 불입을 하게 되면 원금 1억에 세전이자 1억 2,500만 원이 합산돼서 2억 2,500만 원이 산출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연금 기준금액이 얼마죠? 2억 원이죠. 2억 원. 이 부분은 제가 과거 영상 일시납연금의 은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원금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예금 기간을 25년이 아니라 사실은 20년간만 불이가 된다. 최대 20년간만 단리 5%가 적용돼서 불이가 되는 게 일시납연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1억 원은 이자 1억 원을 포함해서 연금 기준금액 2억 원이 산출됩니다. 2억 원, 그죠? 아무리 많이 불어나셔도 일시납연금은 원금의 2배수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일시납연금의 연금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 연금 기준금액을 세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이 공부를 왜 했을까요? 선납해서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기준금액 계산하는 것까지도 공부를 하셔서 선납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나니 연금액을 더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더라는 거죠.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세 남성이 10만 원을 15년간 불입을 해서 55세 때 개시를 하는 걸로 가입을 하셨어요. 고객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불입을 해서 6개월 불입을 하는 거나 6개월치를 한 번에 선납하는 거나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 60만 원이 동일하니까 단리 5%가 적용되면 연금 기준금액이 동일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선납을 하게 되면 연금 기준금액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우리 고객님께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계산기로 실제 계산을 해드리니까 그때 돼서야 우리 고객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런 내용은 방송에 한번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10만 원을 6개월간 단리 5%로 불이를 하게 되면 원금은 60만 원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누적되어 있는 이자는 8,750원. 그래서 합산 60만 8,750원이 연금 기준금액으로 산출이 딱 되겠죠. 이 셈법은 월 적립식으로 따졌던 적금계산기로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고객님께서 60만 원을 일시납으로 선납을 하셨습니다. 선납. 먼저 돈을 낸다는 뜻이죠. 선납을 60만 원 딱 하고 6개월간 딱 경과가 되면 이때는 적금계산기가 아니라 예금계산기로 돌리셔야죠. 원금 60만 원에 이자 15,000원. 그래서 연금 기준금액은 61만 5천 원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고객님이 이해하지 못하셨던 매월 불입형이냐 선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금 기준금액이 차이가 나죠? 바로 이거예요. 선납을 하실 수 있으면 선납을 하시는 게 연금 기준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연금 공부를 꽤 많이 하신 거예요. 자, 선납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선납, 먼저 원보험료를 불입을 한다는 뜻이죠. 추가납입 또는 선추가납입도 가능한데 이렇게 했을 때에는 월 150만 원 한도 이하로 하셔야 되겠죠. 월 150만 원을 넘어서는 구간이 한 달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죠. 과세가 됩니다. 과세. 선납하시던 추가납입하시던 선추가납입을 하시던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연금 기준금액을 많이 쌓을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은 맞는데요. 이 150만 원이라고 하는 비과세 한도 이내로 하셔야 과세가 되지 않고 온전히 연금 기준금액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연금을 가장 높게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연금 기준금액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지는 않으시겠죠? 연금 기준금액을 높게 쌓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선납 방법, 추가납입이나
선추가 납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때 15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셔라.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또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참신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